것입니다. 근데 아마 일부의 그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이 정말 먼 데서 오셨습니다. 지금 경남 진해에서 오셨어요. 경남 진해에서 여러분들한테 올해 창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창업 자금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오시죠.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사업산업학교에 지금 한경남연구원에 다니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톡톡밴드라는 아이템입니다. 일단 PPT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연설 같은 건 처음 해보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엄청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제품 소개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주 5일제 정착으로 야외 활동이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등산이나 축구나 가족여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외 생활 중에 내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거나 내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를 입는다면 어떤 조치가 최우선이 되었어야 할까요? 이게 먼지에 피가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상처에 묻은 흙이나 이런 세균 같은 걸 제거를 하려고 손으로 털어내거나 물을 뿌리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학적인 소견을 빌자면 상처 부위에 아주 올바른 소독을 통한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흙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물로 뿌리는 것은 상처에 2차적인 감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독을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에탄올이나 핀셋이나 거지 같은 걸 다 들고 다녀야 했는데 이게 부피도 클 뿐만 아니라 한 개 한 개 따로 사기에는 가격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그리고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가방에서 터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을 해서 저는 이런 톡톡밴드라는 아이템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현재 아마 사업화 진행이 거의 막바지 단계고 아마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빠르게 즉시 야외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즉시성을 가지고 있고 거지나 소독약, 핀셋 이거를 한꺼번에 밴드 하나에 딱 모았기 때문에 약간의 집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 소독과 2차 소독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소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처에 묻은 세균이나 흙먼지를 털어내는 게 1차 소독이고요. 2차 소독은 우리가 기존에 밴드에 있는 이 아크리놀을 이용해서 이 상처에 덮어두는 이게 2차 소독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1차 상처 소독이나 2차 감염 방지 그리고 상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톡톡밴드의 목표는 물론 이 한국에 많이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NGO 단체나 세계 WHO나 굿네이버스 이런 데 많은 기부를 통해서 저는 아주 이 세계 10억 명 정도가 이런 상처 치료를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 큰 도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 발표했던 현태섭 저분하고 저하고도 살아온 길이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방과후 수업으로 이 로봇을 했습니다. 이 로봇을 통해서 저는 많은 창의력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로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는데 제 적성으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실업계를 가야 했는데 저는 부모님의 권유도 있고 제 친구들은 다 인문계를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당연히 인문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인문계는 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자고 하루에 문자 1200개 정도 보내고 그렇게 막 놀고 있었고 그리고 제 가방 속에는 연필 이런 거 한 자루도 없이 베개 하나 딱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는데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발명대회를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냥 나간다고 말을 했는데 발명대회가 뭔지도 모르고 전 맨날 로봇대회만 나갔을 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아이템이 한번 필요하겠구나 한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아침에 저는 좀 지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었고 그냥 뭐 잠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 아침에 잠을 한 번에 확 깨워주는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런 로봇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두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핸드폰이 알람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때 그 알람 소리를 감지를 해서 이 로봇이 이 센서가 있고 벽을 막 피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이 로봇을 막 가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경남대에 1등을 했습니다. 이걸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명이 뭔지도 알겠고 뭔가 자신감도 붙고 그 뒤에 계속 저도 쭉 발명을 해오다가 이렇게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친구랑 막 때리고 서로 놀다가 도망을 다니다가 크게 넘어진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무릎에 상처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상처에서 진물이 미친 듯이 나오고 다리는 아픈데 양호실은 굉장히 멀리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도 귀찮고 그냥 이거 뭐 새로 뭐 추가를 해볼 아이템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다가 소독용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톡톡밴드가 발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특허 출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서 현재 사업화 단계가 거의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를 알게 된 거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다큐멘터리 3일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TV를 바로 본 게 아니고 네이버 검색어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다운을 받아보게 됐는데 이게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사업계획서를 내가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고 총 4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처음 쓸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글을 쓰면 어영부영하고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함께 2달 동안 준비를 하고 1개월, 한 달 동안 글 정리하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를 신청을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작년에 다니고 있던 학교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한 개 들었는데 자퇴를 할까 휴학을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등록금도 아깝고 해서 바로 그냥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 2월 7일날 사관학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1차 사업계획서는 뭐 무난히 통과가 돼서 뭐 2차도 뭐 쉽겠지 하고 갔는데 2차 PPT에서 처음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탈락을 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PPT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이 PPT 자체에 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 분들도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저를 확 잘라버리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돌아갈 학교도 없고 나 이제 목적지 불명인데 뭘 해야 될지 한 개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게 채널 IT라는 그 KT에서 운영하는 이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넥스트 스티브 잡스를 찾아라 이거를 아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이게 미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분이 투자자인데요. 이게 20살 이하의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가 있는 뛰어난 학생들에게 2년간 10만 달러를 지원을 해주며 이 선정된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의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딱 보고 있는데 나는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지금 외국의 아주 뛰어난 20명 이 아이들은 이미 지금도 열심히 창업활동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제가 동기부여를 아주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제가 이 TV를 본 건 3월 6일이었고 마지막 또 2차 접수가 3월 7일까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약간 사업계획서를 살짝 수정을 하고 같은 거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진 좀 많이 넣고 글 순서 좀 바꾸고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하니까 또다시 1차 또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트레이드를 그때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이 PPT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박 대표님께 코치를 받고 그리고 다시 PPT를 보러 갔습니다. 이때는 아주 사진도 많이 넣고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이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부산 경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넘어지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한테 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어떤 이 채널이나 책을 봐야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것쯤은 시간이 나실 때 꼭 아이템을 찾는 것보다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짤막한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하나쯤은 컴퓨터에 소장을 하고 계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지식을 찾아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창업이 어린아이 장난으로 여겨지다, 이 말은 제가 매우 이른 나이에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1살인데요 저를 대하는 업체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간혹 이런 뭐 업체 직원들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런 나이라는 장벽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것 같은데요. 기존에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뭐 50대 이상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같이 막 21살짜리가 가서 뭐 같은 대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제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아주 말투 자체도 일단 무시하는 걸로 시작하고 앉아 계실 때도 막 다 들어 누워가지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뭐 좀 지금까지 되어오던 대표님들과는 좀 다르게 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템이나 창업자의 마인드보다 이런 뭐 나이나 경력, 학력, 금전적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외적인 부분이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많지만 이게 창업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간절히 이 일을 해놓고 싶어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무시받고 이런 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막 뭐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과 제가 얼마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누구보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도전을 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장님들께 접근을 하고 먼저 제가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마인드로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 취급하시던 사장님들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이제 진지한 사업 파트너로 대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시고 처음 업체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실 텐데 이런 아이템에 대한 문제보다 일단 난 돈을 쥐고 있고 업체를 찾아갔는데 약간 제가 무시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더 제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냥 뭐 될 때까지 가보시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제가 이걸 예비 창업가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저한테 창업에 대한 디딤돌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게 융자나 이런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아까 회계사님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업 한번 망했다가 폐가망신하는 집이 참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제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 없습니다. 모든 결정 제가 해야 되고 모든 판단 제가 해서 제가 스스로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성공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사관학교를 벗어나서 실제 업체를 만나러 다녀볼수록 실제 나의 고객이 되어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이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양산하려 하는데 처음에 제가 기획했던,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이 제가 처음에 초기에 기획했던 그 사진인데요. 그 사진에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대로 제품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거 뭐 한 개 만드는데 뭐 아무 뭐 허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만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의약외품 분야고 의학 이런 좀 분야라고 보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허가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템이 곧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뭐 힘든 상황이 많더라도 제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제까지도 2박 3일 가정으로 해병대 캠프를 사관학교 전체에서 갔다 왔습니다. 아 지금 온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막 서 있는 것도 지금 힘들고 막 그런데, 이런데 어제 또 저녁에 완전 학교 원장님들하고 부장님들, 코치님들하고 다 술에 개가 되도록 마신 상태인데 아침에 여기를 제가 약속은 한 거고 꼭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먼 거리지만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약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고 대화를 할 사람도 있는데 개인이 혼자 이 사업을 해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마음 맞는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전 두 분이 다 하시는 게 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를 보더라도 이게 혼자 하는 저하고 이게 팀인 대표님들하고는 이게 진도 차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뭔가 좀 이 국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보니까 서류 작성하는데도 하루 꼬박 걸리고, 그리고 뭐 저는 기획을 하면 누군가는 팔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모든 걸 제가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을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막 이 매 순간이 즐거워지고 뭐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운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면은 조금 더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